대표님은 지금 14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칭 수업이 정말 에너지가 정말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한 번씩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지 뭔가가 계획된 대로 안 된다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 되면 뭔가 이렇게 와서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좀 느끼면은 약간 내 안에 막 이렇게 변동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대표님 혹시 이런 적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대표님은 이렇게 저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도 몇 번의 실험을 하면서 바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이런 거절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향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고민하고는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다행히 대표님은 그 시스템을 밖에서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서 여기까지 성공해서 왔지만은, 그래도 흔들릴 때는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흔들릴 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도 배우고 싶어요. 흔들릴 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코칭을 이게 흐름을 타서 그런지 작두를 탄다고 할까? 아, 코칭은 뒤로 갈수록 쉬우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한테 내가 성장이 혹시 다른 사람 코칭해 주느라 내 스스로가 멈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분은 코칭할 때는 작두를 타죠. 그게 뭐냐면 코칭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내는 게 어떤 사람들은 10번 하면 한두 번은 하이라이트 퍼포먼스 내고 나머지는 평균이고 그 다음에 또 한두 번 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부동산 살 때도 전환율이 있고 뭐 주식도 그렇고 모두 다 물건도 안 좋은 물건이 있지만 최고의 좋은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게 퍼포먼스라는 거 예전에 그 무대 위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말을 하도 너무 잘하고 아나운서를 하는데 어떻게 저게 말을 저렇게 잘 할 수가 있지? 나도 사회도 보고 아나운서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우리 돌잔치라든가 한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네네네네네, 사회를 사회자. 보고 MC를 보고 하시는. 네네네네네, 네. 그게 다 탤런트란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좀 와닿지 않는 게 나는 어디 가서 막 이런 사회를 볼 수는 있지만 저 정도로 네.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예전에도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영어든 한국어든 중국어든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사람 같아 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어느 순간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코칭할 때 이미 그 위치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작두를 또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도 작두 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근데 네네네. 오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최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말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무 오래 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위대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반복이 아닌데, 그렇죠. 다 다르게, 할 다른데 때마다 다, 다르던데요. 다른데 다른데 제가 매번 다르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데 속성이 같다 보니까 최고를 음, 끌어내는 그 어떤 저는 뭔가 원고가 다를 수는 있지만 속성은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음, 의도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줘가지고 이 사람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경제적 1번으로 먼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거 하려면 경제만 두드려 패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게 너무 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또 얻어 걸리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코칭한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도 네,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 전문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 난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누군가 사회를 보면 사회를 돈 벌어먹는다고 하면 그게 직업이고 이런 직업들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직업이 있는데 난 내 전문성에 그 이런 전문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난 들어도 못 봤고 지금도 이 전문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난 주변에 유튜버에도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나름 네, 저가 이제 최고의 코치, 이제 나름 최고의 세일즈맨이자 또 최고의 투자자이자 최고의 이제 비즈니스맨 그랜카돈 같은 사람한테서 직접 거기에 대한 머티리얼을 배우고 또 최대한 한국 버전으로 최대한 여기서 그 현장 경험하고 이게 계속 안 되는 거. 왜냐면 그랜카돈 거라도 다 안 되거든요. 이게 왜 다 안 되냐면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 수강생들이 이끌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식보다는 그냥 하나의 전문성이에요. 의사가 예를 들면 여자의 가슴 수술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성형과 의사가. 근데 남자가 여자의 가슴 수술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상상하면은 어, 반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예쁜 여자가 오면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네. 사고도 있잖아요. 실제로 마취를 해놔가지고 뭐 여자를 음, 강간해 놓고 막 그런 어떤 사례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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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의사들은 실제로 그런 의사 나쁜 개새끼 같은 의사도 있지만 진짜 너무 흔하게 그냥 맨날 찍고 붙이고 찍고 붙이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돼버리다 보니까 저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음,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브로큰 됐고 어떤 부분이 파괴됐는지 어떤 아, 시스템적으로 보니까 더 이상 사람 인간관계 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적인 아, 부분에서 이 사람 나한테 페이를 했으면 내가 엔지니어처럼 이 사람 뜨들을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음, 어느 정도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자꾸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겠죠. 예, 관계십이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특히 우리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면 멀미해요. 컴퓨터를 막 찾고 어디서 잘못됐지 내 컴퓨터가 프린트가 안 나오면 막 프린트 뭐 막 하는 거 막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맞아요, 뭐 맞아,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인증서 같은 거 다운로드하면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그거는 할 줄 몰라서 찾을 줄도 음,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익숙하지 맞아, 않아서. 근데 그게 계속 음, 익숙한 사람들은 탁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게임도 탁탁탁탁 들어갈 줄도 알고 수정할 줄도 알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코칭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오 되게 제가 막 코칭하고 하는 게 저 사람과 나의 사이 갭이 엄청 클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저도 원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사회자라든가 이런 MC를 본 사람은 나의 갭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전문성은 다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 면에서는 아 그냥 이게 내 전문성이 때문에 거기 흔들림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음,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굳이 내가 찾아본다면 저한테 잣대를 댔을 때 그게 뭐냐면 봐봐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게 시시한 것들이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유치원 애들은 그게 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상관관계를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시시한 걸 계속 가르쳐 주다 보면 나중에 발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는 시시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네, 어느 순간 시시해 되는 타이밍도 오겠죠. 저처럼 지금처럼 막 너무 사람에 대해 알다 보면 거기에 쉽게 빠져들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이 예를 들면 100년이라는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평생 유치원 선생님만 해야 되나? 아, 이런 흔들림은 있겠죠. 아, 네, 아, 이해되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또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이 유치원 애들을 초등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초등생을 중학교 애들로 바꿀 수도 있고 중학교 애들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내 성장에 대한 그게 항상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 굳이 아, 흔들림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제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장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음, 초반에는 오직 타인의 성장, 오직 내 수강생들 성장, 오직 내 수강생들이 아, 나만큼 돈 벌 수 있게끔, 나만큼 뭐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더라도 나만큼 돈 벌 수 있게끔, 그리고 나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끔, 나만큼 음, 관계십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카리스마를 얻을 수 있게끔, 리더십을 얻을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복제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면 그 포트폴리오가 원래는 과거에는 꽉 차 있었죠. 예. 그거 하는 것도 벅찼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음,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수강생들한테 80이라면 나한테 이제 20 주려고 하고 수강생들한테 70이라면 나한테 30 주고 그 포트폴리오를 점점 아, 점점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아,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한테 먼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다가 나중에 타인한테 가져가는데 전 23살 때부터 항상 타인이었어요. 예. 음, 그래서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종교처럼 붙잡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기심으로 내가 스스로만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나는 탤런트가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 음, 입장에서 그게 제 원래 직업이었으니까 그걸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음, 근데 저도 음, 지금 돌이켜보면 제 고객이 많이 변했어요. 원래는 음, 댄서 했을 때 고객이랑 댄스 강사 했을 때 고객이랑 다단계 했을 때 고객이랑 오피스텔 팔았을 때 고객이랑 땅을 팔았을 때 고객이랑 뭐 고객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네네. 자영업을 뭐 알바하면 알바의 고객이랑 고객이 다 층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음, 내가 섬겼던 고객들이 돈이 아예 없는 고객이랑 중산층이 있는 고객이랑 피디님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몇십억씩도 네, 그래도 다 네, 현금화하면 몇십억씩도 나온 이런 고객을 네네. 섬긴다거나 그리고 음, 심지어 고객 중에도 또 몇백 자산가도 있고 뭐 이런 고객층이 음, 점점 변하는 거죠. 근데 그 아, 고객층이 원래는 그런 고객층으로 내가 섬길 생각을 원래는 못 했죠. 네. 근데 아,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자꾸 어떻게 보면 나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고객층들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음,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또 더 많은 부자를 또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또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발전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음, 요즘에는 투자에 관한 그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관한 책들도 좀 더 한국의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찾아보려고 음, 하고 과거에는 투자자에 관한 책들은 보고 있지만 인문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통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그런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좀 그런 슈퍼 개미들 것도 그렇고 그리고 좀 고전의 음, 그런 예,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찾아보고 아, 그러니까 그건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웠던 사람들도 멘토가 처음에는 비즈니스맨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비즈니스맨도 더 존경하는 그런 투자자들 레이 달리오라든가 워런 바핏이라든가 그러니까 음,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찰리 망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전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찰리 망거 음,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책을 400권씩도 넘게 계속 읽었대요. 매년. 그럼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은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찰리 먼거가 된 이유는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아, 내 좀 짬나는 시간에 더 많은 책들을 많이 음, 읽고 그리고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접하고 더 공격적으로 한번 발전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래서 흔들림이라고 하면 내 직업에서는 흔들림이 없고요. 다만 내 아, 개인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으로 내가 평생 하는 게 맞나? 이런 정도의 아, 흔들림은 있겠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